서울에 사는 67세 김용현 씨는 오늘 이른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요새는 부쩍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날이 늘었습니다. 김 씨는 4년 전에 직장에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번듯한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회사를 30년 넘게 다녔지만 자식들을 키우느라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습니다. 연금을 받긴 하지만 아내와 백수인 딸과 함께 사니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와 딸은 매번 집에만 있는 김 씨를 별로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생전 잔소리를 안 하던 아내가 최근에 김 씨에게 돈을 벌어오라는 구박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답답한 마음에 새벽부터 집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뜨기도 전에 정처 없이 걷던 김 씨는 이전에 길 가다가 봤던 노인들이 길게 늘어선 탑골공원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무료 급식도 준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이 자신이 앞으로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을 곳이라 생각해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집에는 들어가긴 싫었는데 돈은 없었고 시간을 때울 생각으로 향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새벽 6시가 조금 넘어서 탑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김 씨를 비롯한 많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가방을 하나씩 메고 왔는지 어린이집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가방들 여러 개가 줄을 지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무료 급식을 먹기 위해 자리를 선점한 가방인 듯 싶었습니다. 김 씨도 급하게 가져온 가방을 놓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 씨 옆에는 70대처럼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70대 노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김 씨가 반가웠는지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난 서대문구에서 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전 여기 근처 살아요. 근데 매일같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거 새벽 6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늦으면 급식도 못 먹어요. 70대 노인은 이 시간에 오지 않으면 자칫 종일 굶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무료 급식 번호표 58번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김 씨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까지 했지만 귀마개를 하고 오지 않아 귀가 시려웠습니다. 한파가 신발을 뚫고 들어와 발도 시려웠습니다. 슬슬 배식을 나눠줄 시간이 되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줄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털모자에 목도리로 중무장한 노인들이 많았는데 이미 이 삶이 아주 익숙한 노인들인 듯 싶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오전 7시에 나왔지만 무료 급식 번호표를 받지 못해 아쉬워하며 종로 5가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 사람 있지? 여기 엄청 자주 오는 사람인데 원래 공무원이었어. 김 씨와 같이 있던 70대 노인이 방금 번호표를 받지 못하고 종로 5가로 향한 남자에 대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 아파트까지 있었는데 아내가 아프면서 병원비로만 거의 10억 가까이 썼다고 하지 뭐야. 병원비로만 10억 원이라니. 김 씨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려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가 70인데 40년 전에도 여기 탑골공원에 할아버지들이 3, 4, 5 모여 있었거든. 그때는 정말 보기 싫었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들의 나이가 지금 내 나이야. 시간 참 빠르지. 40년 전에 그곳에 있던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을 테고 그때는 내가 나이 들면 저런 곳은 없어질 거란 희망이 있었는데 참 슬프네. 70대 노인은 밖에
바뀌지 않은 현실의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70대 노인과 얘기를 나누다 8시 30분이 되자 드디어 아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으로 나온 반찬은 주먹밥과 단무지 3장 그리고 된장국이었습니다. 원래 국은 소고기 묵국, 미역국, 된장국 이렇게 3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 김 씨는 얼른 추운 몸을 녹이려 된장국부터 마셨습니다. 된장국이 식도를 타고 내려오자 김 씨는 그제서야 추위가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꽤나 고됐는지 김 씨는 주먹밥까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부실하다 싶어도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김 씨와 70대 노인 옆으로 다른 노인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약간 낯설어 하는 것을 보니 이 노인도 김 씨처럼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70대 노인은 워낙 부침성이 좋아 어색해하던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됐어요? 말을 들어보니 이 사람은 막노동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을 다니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집에는 아픈 아들이 있었어서 그간 모아놓은 돈을 다 썼다고 했습니다. 아픈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여기서 끼니를 때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노인은 젊었을 적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해 그때부터 삶이 꼬였다고 했습니다. 이 노인은 자기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김 씨에게 모아놓은 돈 좀 있고 아직 건강하다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노년에 비참해지면 결코 재기할 수가 없으니 있는 돈 잘 관리하고 함부로 남에게 돈 빌려주지 말고 너무 위험한 사업도 하지 말고 건강을 잘 챙기라는 말도 해줬습니다. 김 씨는 그런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니 창업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던 마음이 쑥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벌써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햇빛이 들면서 아침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입김이 나오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70대 노인은 더 늦기 전에 얼른 점심 배급을 받기 위해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둘러 다시 한번 노인 무료 급식소인 사회복지원각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아무리 해가 떴다지만 밖에 오랫동안 있으니 으슬으슬 몸이 떨렸습니다. 70대 노인은 김 씨에게 자꾸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1시 30분이 되자 김 씨와 70대 노인은 번호표를 내고 이번에는 12평 정도 돼 보이는 급식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날의 점심 메뉴는 비빔밥과 소고기 묵국이었습니다. 급식소로 들어가자 자원봉사자 5-6명이 밥과 반찬들을 덜어줬습니다. 이렇게 번호표를 주는 것도 예전엔 없었어. 이 번호표가 없었을 땐 서로 자기가 먼저 왔다고 얼마나 싸우던지. 70대 노인은 김 씨에게 지금은 그때와 달리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급식소지 여기는 마치 독서실 칸막이처럼 구분된 22개의 좌석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안내해줬습니다. 식사 자리에는 누가 틀었는지 뽕짝과 옛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둘 핸드폰을 들어 자기들이 즐겨 듣는 노래들을 하나씩 들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노래를 들으며 밥을 먹는 것이 꽤나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겨울이라 따뜻한 물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김 씨는 먼저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70대 노인은 자기 오른편에서 밥을 먹고 있던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노인은 경기도 성남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해 일주일에 2번 정도 이곳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성남에서 온 노인은 현재 운 좋게 경비원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쉬는 날은 이렇게 여기 와서 시간을 때우며 무료로 밥을 먹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택시를 운전했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노후는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더라고요. 성남에서 온 노인은 두 아이 대학 등록금에 결혼자금, 그러다 아내가 또 아파서 10년 동안 병원비로 저축은 다 까먹었다며 씁쓸해했습니다. 김 씨는 그 얘기를 들으며 감정을 이입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떠나고 월 60만 원 연금으로 살려고 하니 너무 빠듯해서 1년 전부터 아파트 경비일을 시작했어요. 밤에는 추워서 무릎이 아파도 가만히 쉴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무릎 상태가 안 좋으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만두면 되나요? 그럼 생활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픈 것도 참아가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죠.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건 싫고 앞으로 5년만 더 일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건강만 허락해 준다면. 그래도 경비일을 잘 구하셨네요. 저도 공사장이나 조금 힘든 일이라도 해보려고 계속 시도 중인데 아예 뽑아주질 않습니다. 아직 60대인데도 불구하고요. 요샌 60만 넘어도 일을 안 써주는 것 같아.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힘든 일들만 남았는데 나이 들어 힘 없어지고 뼈가 약해져서 그런 힘든 일 하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니지. 매번 그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앉아서 사무직 하던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쉬운 게 아니야. 김 씨와 노인들의 대화를 맞은편에서 듣고 있던 70대 할머니 한 명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45살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이제껏 새 아이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요. 큰아이 대학 보내고 둘째 결혼시키고 막내는 또 유학 간다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뒷바라지 하다 보니 어느새 70이 넘었더라고요. 아까 무릎이 안 좋다고 하셨죠? 저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아야 하는데 수술하면 최소 6개월 동안 일을 못한다고 해서 미루고 있어요. 연금 80만 원 받고 있는데 그중 절반은 월세를 내야 해서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 할머니는 약값도 많이 들고 아이들은 다들 제 살기도 빠듯할 텐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냐며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무릎 붕대로 감고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답답할 땐 여기 와서 저랑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보면서 위로를 받긴 하는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여기 있는 노인 한 분 한 분이 제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힘든 시기를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마음이 조금 우울해진 것을 눈치챘는지 70대 노인은 김 씨에게 밥 먹고 입가심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커피라며 김 씨를 데리고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당연히 카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커피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70대 노인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600원을 꺼내 300원짜리 맛있는 커피라고 적힌 커피 2개를 뽑아 김 씨에게 한 잔 건넸습니다. 담배는 펴? 저는 비흡연자예요. 70대 노인은 흡연을 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김 씨는 옆에서 따뜻한 커피를 두 손으로 포개 커피를 아껴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70대 노인과 김 씨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이번에 발생한 노인 운전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젠 운전까지 하지 말라고 하니 원. 집에서도 면허 반납하라고 자식들이 난리야. 김 씨는 진작에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65세가 넘은 김 씨는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다는 것 하나는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던 김 씨와 70대 노인 곁에 어느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운전은 무슨 운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하철 공짜로 타면 좋아요? 이 청년은 다짜고짜 노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적으로 65 넘으셨으면 면허증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선량한 시민들 목숨 앗아가지 말고. 이 청년은 김 씨와 70대 노인을 이미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단순히 고령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노인들까지 일반화하는 건 잘못됐죠. 김 씨는 그 청년에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거리에서 담배를 끄라며 다시금 잔뜩 찌푸린 표정을 하고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지는 안 늙을 줄 아나. 70대 노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지났는데 김 씨는 아직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70대 노인은 김 씨에게 자판기 커피 한 잔씩을 더 뽑아서 노인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구경을 가자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몰려있는 곳을 가보니 노인 2명이서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는 나름 장기를 두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는지 부지런히 훈수를 두는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조리 거기서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럼 마가 죽어버리잖아. 어떤 노인은 답답했는지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기판에 장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훈수두는 노인들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장기를 볼 줄 알았던 김 씨도 나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장기라도 둬야 치매에도 안 걸리는 거야. 70대 노인은 자기도 옆에서 장기에 대한 생각을 하며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매일 구경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오후 4시가 됐는데도 장기판에 모인 사람들은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70대 노인은 질렸는지 다시 한번 김 씨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배도 제법 커졌지? 70대 노인은 김 씨를 데리고 익숙한 커피 자판기를 지나쳐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김 씨를 기다리는 건 다름 아닌 술 한 잔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김 씨를 데려간 곳은 막걸리와 소주 2종류의 술을 한 잔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앉을 곳은 없었고 야외에서 선체로 마셔야 했습니다. 한 잔에 1,000원은 좀 비싼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래도 술을 시키면 강냉이와 마른 멸치, 김치, 야채전, 다시마 등의 안주들이 공짜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추운 날씨임에도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싶어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마침 김 씨와 70대 노인 옆에 노년의 여성 둘도 술을 주문했습니다. 70대 노인은 자연스레 할머니들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 왔냐는 70대 노인의 질문에 두 할머니들은 자식들 흉을 좀 보러 왔다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이 먹고 눈 떠서 갈 곳이 있다는 게 참 소중하지 않아? 70대 노인은 술에 조금 취했는지 감성에 젖은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70대 노인과 김 씨는 이번에는 바둑을 두고 있는 노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도 노인들이 꽤 몰려 있었고 70대 노인과 김 씨처럼 술을 한 잔 걸치고 바둑을 두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다른 70대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핀잔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느낌이 안 좋은데. 김 씨와 같이 있던 70대 노인은 왠지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고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0대 남성은 그 핀잔을 듣자마자 주먹으로 핀잔을 준 70대 남성을 가격했습니다. 심지어 바둑돌까지 내던지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70대 노인과 김 씨는 재빨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조금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바둑을 두고 있는 노인들 곁으로 다가오더니 바둑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전에 50대 남성에게 맞은 70대 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 것이었습니다. 다툰 사람들 데려가서 조사하면 되지. 이걸 왜 가져가? 신고가 들어와서요. 지금 바둑 두는 것 때문에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걸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가져가냐고? 이거 다 우리가 산 건데. 우리 것을 우리가 돈 들여 사다 깔고 앉으려는 것을 당신들이 왜 가져가냔 말이야. 그때 주변에 있던 노인들도 몰려들었는데 경찰이 노인 100명 정도에 둘러싸이자 위협이 느껴졌는지 전기 충격기를 꺼내 공중에서 작동시켰습니다. 노인들은 놀랐고 자신들이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거냐며 경찰에게 다시 한번 따졌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돌아갔지만 거기 있던 노인들은 모두 씁쓸한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김 씨는 70대 노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김 씨는 어느 한 고물상에 폐지를 팔러 온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리어카 한가득 폐지를 모아서 힘겹게 오르막길을 건너 고물상에 왔지만 이틀 내내 폐지를 주워서 받은 돈은 고작 12,000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운 좋게 맥주병과 음료수병 등 빈병 무더기를 발견해서 이렇게 받았지. 평소에는 새벽부터 출발해 감기까지 걸려가며 고되게 일해도 일당 10,000원도 못 버는 게 현실이야. 할머니는 최근 폐지 가격이 상승하긴 했지만 이와 더불어 차로 폐지를 실어 나르는 전문 폐지 수집꾼이 나타나면서 이 일자리마저 뺏기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들은 평균 얼마 벌어요? 김 씨는 이번에는 고물상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유모차 등의 작은 수레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벌어간다면서 그마저도 날씨가 추워지면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팔러 오는 노인들이 반 이상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난방비나 약값까지 부담하기에는 너무 무섭다며 할머니는 날이 추워지는 것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폐지라도 주어야 계란이라도 사 먹을 수 있지. 할머니는 최근에는 집에 물까지 새서 천장 수리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처지라 쉴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겨울이 나은 편이야. 여름에 폭염에는 아예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 김 씨는 나중에 일자리 구하지 못하면 폐지라도 주어야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폐지 줍는 것도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다시금 무기력했던 지난 몇 달간의 자신을 반성하며 지금부터 탑골공원에서 대화를 나눴던 노인들처럼 직업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젊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과 시간이 닥치는 환경에 무방비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사기꾼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스스로 건강을 못 챙겨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김 씨는 탑골공원의 노인들을 보며 오늘 하루 많은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탑골공원에 있는 노인분들의 삶이 나와는 거리가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탑골공원에서의 삶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을 반영해준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녹록지 않게 살아가시는 노인분들을 보며 우리가 남은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